강원도 등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오늘부터 시무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강원도 핵심 과제와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새해를 맞아 최문순 도지사가 본 방송에 출연해 올해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해 해법을 제시합니다. 춘천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은 춘천시에 대해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청 컬링팀인 팀 민지와 함께하는 컬링 이벤트가 춘천시청 광장 아이스링크에서 펼쳐져 시민들이 컬링의 묘미를 만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강원도 등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강원도 핵심 과제와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관계 접경 지역 문제는 강원도 혼자 해결할 수 없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최대 현안입니다. 정부와 북미 관계 변수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강원도는 평화의 불씨를 살렸던 평창 동계올림픽의 기적이 올해 다시 재현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체육, 교류 등 비정치 분야에서 교류를 우선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정부 국방 개혁에 따라 군 장병이 줄며 도내 접경 지역 위기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제약 요건 때문에 지역 발전이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되어 왔었는데 국방개혁과 더불어서 지금 지역의 존폐 문제가 달려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는 국방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접경지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도내 대학에 재학하는 도내 고교 출신 학생에게 한 학기 10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시행합니다. 또 농민과 어업인, 임업인 등 10만여 명에게 1년 6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농민수당도 올해 조례 제정을 거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 등 88건 시책이 올해 새롭게 시행돼 도민들 삶의 질을 높이게 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최문순 도지사 모시고 2020년 새해 강원도 현안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시사님 어서 오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들께 새해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 새해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도정도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 여러분들의 안녕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남북 관계가 상생의 길을 가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현재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새해 남북 강원도 교류 협력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 남북 간의 평화 프로세스가 활발하게 진행돼서 분단된 도인 우리 도에서는 남북 관계의 발전에 큰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미진한 상태여서 남북 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작은 사업부터 아주 확실한 사업부터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남북 관계의 발전을 이뤄가면서 신뢰 회복을 하는데 우리 강원도가 역할을 해볼 생각입니다. 접경지역은 현재 국방개혁 2.0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네네. 접경지역 활성화 방안이 궁금합니다. 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 장병들이 접경 지역, 지금 우리 도에서는 평화 지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평화 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능한 한 길게 만드는 것. 예를 들어서 군 장병들이 접경 지역의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면 그 비용의 30%를 강원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이런 정책을 실시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군 장병에게만 의존하는 접경 지역의 경제에서 벗어나서 일반 관광객들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춘천역에서 출발해서 화천의 칠성 전망대의 시티 투어를 운영하는 방식,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난해 대형 산불과 태풍 등의 재난이 많았습니다. 네. 올해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방안은 어떻게 보강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매년 이제 산불이라든지 태풍이라는 게 우리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 지역에 먼저 선제적으로 예방 조치를 하는 정책을 올해부터 시행해 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매년 식목일 부근에 양양과 고성 부근에는 양간지풍이라고 해서 강한 바람이 부는데 그곳에 소방차를 먼저 배치하고 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낙엽들을 미리 제거하는 사업들을 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정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춘천 레고랜드 사업이 올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또 정확하게 언제쯤 완공을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레고랜드 공사 진척 상황은 이 MBC 사옥에서 제일 잘 보이는데요. 네, 지금 약 5% 정도 공정이 진행됐습니다. 5%라면 이제 바닥 공사가 다 되고 건물 골조가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완공 예정일은 내년 6월 1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월 1일이 보다는 어린이날이 있는 5월 5일 이전에 좀 완공을 해달라. 그래서 한 5월 1일 정도 완공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했고 아마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고랜드 사업은 이제 1단계 공사는 이미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정이 된 상태고요. 2단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그 주변에 레고랜드보다 2배, 3배 정도 되는 그런 공사 사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도민 여러분들께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새해 당부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 우리 도정의 목표를 다시 평화로 정했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만들어진 평화를 더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북 강원도의 평화, 그리고 노사 간의 평화,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화, 그리고 개인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금까지 최문순 도지사 모시고 새해 주요 도정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인구에 따라 지역구를 쪼개거나 합치는 선거구 획정 작업은 아직 안개 속입니다. 특히 인구 하한선 기준에 따라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의 운명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구는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 기준으로 상하한선을 정합니다. 따라서 작년 1월이 기준인데 이에 따르면 인구 하한선은 13만 6,565명, 상한선은 2배인 27만 3,129명입니다. 그런데 4+1 협의체는 13만 9,470명의 전북 김제 부안 선거구를 하한선 기준으로 잡자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구 13만 7천 명가량의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는 기존안 대로면 존치하지만 새 기준이면 통폐합 대상입니다. 다만 중앙 정치권에서 농어촌 지역구를 배려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그대로 존치될 가능성도 큽니다. 인구 28만 명이 넘는 춘천은 두 가지 방안 모두 분구 대상입니다. 강원도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려면 춘천은 분구하고 속고양은 그대로 두어 의석 9석을 가져가는 겁니다. 차선은 현행 그대로 선거구를 유지하는 겁니다. 가장 복잡한 경우는 춘천은 분구하고 도내 의석수는 8석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 경우 춘천과 원주 4석을 제외한 남은 4석을 두고 강릉을 포함해 16개 시군의 선거구가 재편하게 됩니다. 선거구 획정은 선관위의 독립기구인 선거구 획정위가 하지만 국회 의견을 받아 정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는 여야는 물론이고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총선 42일 전에야 선거구가 획정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지난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첫 메달로 화제를 모았던 춘천시청 컬링팀이 시민들과 함께 컬링을 하며 응원에 보답했습니다. 올해 국가대표로 다시 선발되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스톤을 잡아본 시민들. 빙판에서 미끄러지고 스톤도 잘 던져지지 않습니다. 10시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10시. 앞으로 밀면서 12시로. 춘천시청 컬링팀의 지도를 받고 나자 금세 컬링에 재미를 붙입니다. 상대 스톤을 쳐내고 상대팀 전략을 간파하고 역이용하는 수싸움이 컬링의 묘미입니다.
머리 싸움, 전략 싸움인 것 같아요. 막 가드도 세우고 하는 게 뭐 아직 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요. 춘천시청 컬링팀인 팀 민지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컬링 이벤트가 펼쳐졌습니다. 모두 16개 시민 컬링팀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수들은 4강 진출팀의 코치 역할을 맡았습니다. 시민분들이랑 컬링을 좀 더 알리고 이제 저희 팀도 응원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난해 초 사상 첫 세계 선수권 메달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춘천시청 컬링팀. 이번 달에도 코리안 리그 경기와 캐나다 오픈 그랜드슬램 대회 등 일정이 빠듯합니다. 올해는 국가대표 탈환이 목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국대를 2등해서 아쉽게 2등해가지고 이번엔 다시 국대에 다시 찾아오고 싶어요. 시니어 무대 데뷔 시즌에 세계 랭킹 2위라는 기록을 남겼던 춘천시청 컬링팀. 시민들은 21살 동갑내기 선수들의 새해 비상을 또다시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강원도와 도내 시군 공공기관이 오늘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도청 달빛 카페에서 시무식을 갖고 남북, 북미 관계가 경색 상태지만 강원도에는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다시 평화를 찾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춘천과 원주, 화천, 양구 등 자치단체들도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춘천 MBC도 오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 회의실에서 2020년 시무식을 갖고 제21대 총선과 한국전쟁 70주년인 올해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제작에 집중하고 시청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2019년 하반기에 회사 발전에 공이 큰 사원에 대한 우수상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강원도청과 춘천시청 고위 공직자들이 충렬탑을 참배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성호 행정부지사와 이재수 시장은 실국장들과 함께 춘천시 우두동 충렬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하며 한국전쟁 70주년을 맞는 올해 의미를 되새기고 호국 영령의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도약하고 발전하는 강원도, 춘천시를 만드는 데 서로 상생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9일에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심리 진행 상황을 통해 이재수 시장에 대한 선고를 오는 9일 오전 10시 10분에 제1호 법정에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벌금 액수가 9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2020 드림 프로그램이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평창 알펜시아와 강릉 빙상 경기장에서 13일 동안 열립니다. 29개 나라 123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스키, 스노보드, 쇼트트랙과 올해 새로 만들어진 봅슬레이 등 7개 종목이 진행됩니다. 대륙별 참가 규모는 아시아 13개 나라 55명, 중남미 10개 나라 44명, 아프리카 4개 나라 19명 등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예비 소집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모레까지 각 초등학교별로 신입생 예비 소집을 진행하고 예비 소집에 오지 않은 아동에 대해 소재 파악에 나섭니다. 교육부와 강원도 교육청 등 전국 시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예비 소집 불참 학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소재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책임 교육을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은 알파벳 등 기초 능력에 중점을 두고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은 필수 문장을 통한 활용 능력을 키우는 등 중학교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 교사로 구성된 영어 책임 교육지원단이 개발한 교재를 지원하고 초등학생들이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영어 전자도서관 강원 이북의 접근성과 활용성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춘천 시민 10명 중 7명은 춘천시에 대해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73.4%가 춘천시에 대해 소속감을 가진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삶의 질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소득이 37.9%, 건강 34.6%, 환경 7.9%, 교육 7.8%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보건정책 1순위로 건강 서비스 강화를 꼽았습니다. 춘천시가 올해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춘천시는 기존의 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 가정에만 지원하던 관리 사업을 올해부터는 춘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을 신청하면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집안일과 산모 몸관리 등을 돕습니다. 최대 15일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농협 강원지역본부는 올해 업무의 주요 목표를 농가소득 5천만 원으로 정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농협은 도내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신사업을 발굴하고 특히 농업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도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축산물이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생산과 판매, 유통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혈압 강화에 좋은 피톤치드 농도가 도내 산림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산림 피톤치드 발생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750나노그램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681나노그램, 세 번째는 경남으로 390나노그램이었습니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강원 산림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이라며 신강원 힐린 산림관광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품 위생관리 실태를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해당 지자체와 함께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업체, 설 성수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입니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 제조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여부,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입니다. 도내 대부분의 학교가 졸업식을 1월로 앞당긴 가운데 이색 졸업식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양구 임당초등학교의 졸업생 3명의 출판 기념회를 겸한 특별 졸업식에 이어서 홍천 내촌초교는 가족잔치 졸업식을 치렀습니다. 춘천 대룡중학교는 8일 후배들이 합창 공연을 하고 춘천 남산초등학교도 15일 재학생들의 아카펠라 공연으로 졸업을 축하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